자, 레이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부터 포토샵. 포토샵에서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쪽에 보면은 윈도우에 보면 레이어라고 있어요. 단축키 F7번으로 돼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레이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런 기본적인 종이가 있다고 칩시다.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종이가 있다고 친다면 이 종이에다가 투명한 셀로판지를 위에다가 계속 깔아서 특정한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겹쳐서. 그래가지고 뭐 두 번째 종이에서는 색을 더해가지고 더 풍부한 효과를 내고, 이렇게 세 번째 종이에서는 뭐 특수 효과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쪽 부분은 반짝반짝거리게 하기도 하고, 이쪽 부분은 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깜빡깜빡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특수한 효과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해서 얘네가 다 합쳐져서 보여지는 게 우리가 이 요 화면, 요 그 윈도우 창에서 보여지는 요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레이어 상에서는 사실 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오고 그 위에다가 한번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뭔가 뭐 배경을 그린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쓱쓱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배경 말고 원을 그린다. 그리고 이 원이 사과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끝에다가 이파리 이렇게 달고, 그리고 여기 반짝반짝거리게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렸다 라고 하면 얘가 흰색 위에 검은색으로 그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백그라운드를 끄면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셀로판지에 검은색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져보자면 우리가 이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얘가 사과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한다고 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 따가지고 빨간색으로 칠하고, 가지도 색을 골라서 가지도 칠하고, 그리고 나뭇잎도 칠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칠하고, 그래가지고 칠을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뒤에 있는 게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걸 안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검은색이 투명한 거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럼 얘네 순서를 바꾸면 빨간색 위, 녹색 위에 검은색을 칠한 거니까 뒤가 뚫려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셀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는 모든 만화 기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역을 지정하고 그 영역 안에 색을 들이붓는 방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특정한 그런 편집 없이 그냥 선과 색을 동시에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거나 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옵션을 바꿔가지고 뒤에 있는 레이어와 어떤 특정한 형태로 섞여지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테면 뒷배경이 회색으로 들어간다고 쳤을 때 여기 있는 레이어가 전에 어제 설명을 해줬었는데,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두 개는 불투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불투명 말고 멀티플라이로 깔려있다 그러면은 이 뒤에 흰색이 깔려져 있지 않는 이상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백그라운드에 선택을 하고 흰색을 칠해주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색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마치 그림자가 들어간 것처럼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응용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흰색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위에다가 그림자를 넣고 싶다면 특정한 방식으로 이거를 레이어를 합성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림자를 간단하게 넣을 때 쓰는 방식은 색이 칠해져 있는 레이어 위에 멀티플라이로 올리고, 그 멀티플라이로 올린 곳에 그림자로 들어갈 색깔을 선택한 뒤에 그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1차적이고 흔히들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림자 색이 좀 더 진해야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쉽죠? 심플하잖아 되게. 멀티로 바꾸고 칠하면 돼. 그대로 들어가요. 자, 요 방식인 게 이제 레이어의 가장 기본적인 활용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얘는,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요런 식의 레이어 활용이 있고, 또 다른 레이어의 활용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는 좀 다른 걸로 가볼 수 있겠는데, 자, 이거는 다 지우고 바탕화면에서 이미지를 하나 찾아가지고 간단하게 뭐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왜 합성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얘가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합성을 하고 싶다. 뭐 물론 얘는 소중하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만 선택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레이어에서 이거를 망치만 떼어내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를 망치만 떼어내려면 선택 영역으로 일단 간단히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마법봉 툴이에요. 얘를 길게 눌러주면 퀵 셀렉트 툴이 있고 매직 완드 툴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매직 완드 툴. 매직 완드 툴을 선택한 뒤에 외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여기에 선택된 색과 비슷한 색을 동시에 선택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전합니다. 선택을 상단에서 레이어에서 선택 셀렉트의 인버스를 누르면 선택이 반전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여기서 뜯어내야 됩니다. 복사를 해서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서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컨트롤 C 뭔지 알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쉽죠. 근데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그림이 그대로 남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밑에 있는 그림도 따로 편집을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망치가 안 남아야 된다면, 컨트롤 시프트 J를 누르면 컨트롤 시프트 J를 누르면 이렇게 뜯어냅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레이어 옵션에 보면, 뉴에 보면 레이어 비아 카피와 레이어 비아 컷이 있습니다. 제가 한 거는 레이어 비아 컷이죠. 컷을 하려면 선택 영역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선택 영역이 지금 따로 없기 때문에 레이어 비아 컷이 안 나오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레이어의 뉴에 레이어 비아 컷이 활성화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망치를 뜯어냈어요. 자, 그럼 망치를 뜯어냈으면 망치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망치의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망치로 돌리는 애니메이션도 가능해지겠죠. 뭐 그런 식의 편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이어. 그리고 이제 레이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망치에 옵션을 조절해서 서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얘가 멀티플라이가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 있죠. 얘가 스크린이 된다면 망치만큼의 밝기로 레이어를 밝게 해주겠죠. 멀티플라이는 어둡게 하겠죠. 오버레이는 망치에서의 밝은 부분은 밝게, 망치에서의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바꿔주겠죠. 그리고 디퍼런스를 걸면 망치의 색만큼 반전시키겠죠. 그리고 컬러를 넣어주면 망치의 색깔대로 컬러를 넣어줄 거고, 세츄레이션을 넣어주면 망치의 색깔 많지 그거를 제외시키겠죠. 그 세츄레이션 그 채도를, 망치에서의 채도가 높은 만큼 뒤에 있는 그림의 채도를 높이거나, 망치에 있는 채도만큼 채도를 낮추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그죠? 이동하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게 레이어 옵션들이었고요.
레이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어에서는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해서 이를테면은 이런 사진이 있을 때, 아, 나 사진에서 인물만 뜯어내고 싶다. 근데 인물을 뜯어내는데 뒤에 있는 그림을 지우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그림을 유지한 채로 인물만 뜯어내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일단 우선 현재 레이어가 백그라운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얘는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상태를 변환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태 변환이 가능하고요. 레이어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마스크를 걸어줍니다. 마스크를 걸어주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마스크가 걸려지게 되면은 마스크에서는 검은색은 보이지 않게 흰색은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밑에다가 레이어를 한 장 깔고 얘가 지금 제대로 선택됐는지 선택되지 않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뒷면을 그린으로 뒷면을 그린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내가 지금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8비트 그레이라고 돼 있죠. 8비트 그레이기 때문에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레이 흑백.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미지에서 모드에서 RGB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RGB로 바뀐과 동시에 레이어가 합쳐지게 될 수도 있고 합쳐지게 될 수도 있는데, 합칠 겁니까? 안 합칠 겁니까? 취소할 겁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게 합침, 두 번째 게 취소, 세 번째 게 안 합침. 저는 안 합침 선택. 그러면은 그린을 칠할 수 있죠, 이제. 그죠? 색 선택도 그린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레이어 0번으로 다시 와가지고 여기를 지워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거를 선택과 선택하지 않음으로 영역을 나눌 수 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거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버리면 뒤에 그린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합성이 지금 이렇게 될 때 뒤에 굳이 그린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어떤 이미지가 온다면, 컴온. 자, 그리고 요거는 비트가 달라서 채널 비트를 8비트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동. 그럼 요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왜 영화에서 합성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거의 다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나는 여기까지 자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브러쉬로 칠해서 잘라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른바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원래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선택을 누르고 이걸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다 알트 누르고 이런 식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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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선택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지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브러쉬로 칠해서 선택을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 말인 즉슨 여기에 검은색과 흰색으로 된 이미지를 넣어서 그 이미지만큼만 투명도가 뚫리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응용해 볼 수 있냐면, 검은색과 흰색으로 된 특정한 이미지를 불러와 보죠. 이렇게 돼 있는 이미지예요. 그럼 제가 이것을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 레이어 마스크 있는 쪽에다 갖다 대고 채널에서 알파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채널 영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채널에서 붙여넣기를 한 뒤에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제가 원하는 만치 이렇게 늘릴 겁니다. 엔터를 치고 다시 RGB로 돌아온 다음 레이어 0번에 와서 아까 전에 있던 채널에 있던 알파를 컨트롤 누른 채 클릭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레이어 0번에 있는 마스크 위에다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만 뚫려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마스크와 알파로 인한 이런 선택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대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일단 이것도 여기서 뭐 또 나는 여기서 사람은 제대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넣으면 돼요? 검은색, 흰색으로 된 그라데이션으로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밀어 넣으면 되는데, 사람 있는 데까지는 잘 나오게 하고 싶지만 왼쪽은 지금 현재 그대로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흰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해지면 되는 거죠. 그라데이션인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드를 뭘로 바꾸면 돼요? 검은색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흰색은 밝게 만들어주는 레이어 옵션을 선택해서 밀어주면 되겠죠. 이게 스크린이죠. 밀어주면, 아이고 반대로 했네. 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그 밝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혼합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레이어 다룰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넘어가 가지고 다른 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캐릭터를 그린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특정한 팔 길이를 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그려내겠죠. 뭔가 있다. 주먹도 있겠지. 어깨 보호구도 있겠고,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있겠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전체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를 다시 맞춰준 다음 엔터를 치고 다시 얘를 이렇게 쭉쭉쭉쭉 그려가지고 마치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이렇게 실루엣을 짜봅니다. 포토샵에서 생긴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퍼페티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왔어요. 에디트 퍼펫 웹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레이어 기능이라기보다 이제 편집 쪽에 들어가는 기능인데 머리에다가 점을 심고 어깨에다 점 심고 몸에다 점 심고 어깨점, 팔꿈치, 손목, 팔꿈치, 손목, 허리, 골반, 다리, 무릎, 발목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Alt 누르고 클릭하면 요거를 뺄 수 있고요. 여기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이렇게 아이고 자, 이 점을 선택한 뒤 Alt를 누르고 이렇게 회전해주면 이렇게 회전됩니다. 또는 얘를 점을 선택한 다음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점이 이렇게 이동돼요.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윙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봤던 그 컨트롤 T 눌러서 랩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자세 잡고 뭐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림자 놀이 하듯이. 야, 잘 안 된다. 야, 으아, 목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레이어 기능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봤던 것들은 이제 그, 뭐지, 레이어 합성이나 아니면 레이어 마스크나 아니면은 알파를 이용한 레이어 합성 방식, 마스크 합성. 그리고 지금 이제 볼 거는 뭐냐면, 레이어에서 이제 락을 거는 겁니다. 레이어 락이라고 해서
현재 그려진 영역에만 컬러가 들어가게 하기, 이런 거죠. 예, 이런 건데 이게 좀 실감이 잘 안 날 건데, 이렇게 보면 좀 실감이 나죠. 밖으로 안 나가요 이게. 근데 락을 풀면 밖으로 나갑니다 바로.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되게 빠르고 쉽게 기본 배석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락이었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색칠 불가예요. 클릭하면 현재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색칠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떠요. 이거는 내가 이 레이어에서는 더 이상 수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동 불가가 있어요. 이동 불가는 뭐냐면 이제 이동을 하려고 이렇게 해놓으면 갑자기 이게 풀려버려요. 그죠? 이동이 안 돼. 이동이 안 돼, 이동이. 그래가지고 현재 무브가 되지 않도록 얘를 고정시켜 두었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그냥 다 묶어두는 게 있어요. 전체. 얘는 뭘 하던지 간에 하여간 안 돼요. 칠도 안 되고. 레이어 잠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바꾸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요거는 없던 거예요. 프리벤트 오토 네스팅 인투 앤 아웃 아트보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것도 아니네. 잠깐만. 내가 뭐 실험해 볼 게 하나 있거든? 모르겠어, 뭔지. 왜 생겼지, 이거?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준다는데? 아트보드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방지합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레이어 간 옵션이 있어요. 자, 이 위에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는 나는 요 검은색 안에서만 이 레이어에 칠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땐 그냥 컨트롤 누르고 이 레이어를 선택하면 현재 이 레이어에 칠해져 있는 구간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래놓고 칠해도 되잖아.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아까 전에 진행했던 것처럼 다른 외부 이미지를, 자 여기 보면 외부 이미지를 이쪽으로 불러들여서 얘를 이 안에다가만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또 생각이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얘를 여기다가 옮겨 놓은 다음에 얘가 이 안에서만 보여지게 해야 되니까 여기를 선택하고 선택을 반전한 다음에 얘를 지울 수도 있겠죠. 이것도 방법입니다. 여태까지 배운 거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중간을, 레이어와 레이어 중간을 클릭해주면 레이어 3번이 레이어 1번에 귀속됩니다. 이거 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속되는 레이어를, 레이어 기능 클리핑 레이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레이어는 1번 안의 영역에서만 보여지게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선택한 뒤에 레이어 3번에 마스크를 생성해도 같은 효과를 봐요. 근데 레이어 마스크를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서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그죠? 클리핑 레이어는 이렇게 집어넣었을 경우에 이 레이어가 없으면 얘 혼자서는 활동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포토샵 고유 기능이다 보니까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이게 깨져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디 페인터예요. PSD 파일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디 페인터 갔을 때도 이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싶다면 클리핑 레이어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클리핑 레이어와 같은 효과를 지닌 마스크 효과로 이렇게 만들고 가셔야 돼요. 조금 번잡할 수도 있는데, 클리핑 레이어가 편한 점이 이렇게 걸고 여기다가 또 다른 거 또 불러와서 또 똑같은 식으로 또 걸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비스듬히 놓고 여기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 수 있어요. 되게 편해. 막 갖다 붙여넣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툴에 넘어가면은 이게 다 끊겨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 툴을 이동하거나 뭐 그럴 때 마스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레이어에 또 어떤 옵션이 있었냐면은, 자, 레이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카피 CSS 이건 넘어갑시다.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같은 레이어 복제입니다.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조작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레이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이래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나오게 하려면 뭐 있지? 컨트롤 Shift V 누르면 같은 위치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단축키로 있는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단축키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위에 보면은 레이어 비아 카피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좀 다르거든요. 복붙인데 어딨어? 여기엔 없나? 숨겨진 뭐 숨겨진 특수 기능인가? 없네요. 단축키가 없네. 근데 단축키 없어도 작동하죠. 컨트롤 시프트 V. 이게 되게 옛날부터 쓰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기능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작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이어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밑에 요 레이어 모양에다가 드래그하면은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내가 이 레이어를 당장 변형을 시키려고 할 때 이를테면은 이거를 내가 그 필터에 있는 리퀴파이 해가지고 얘 모양을 바꿔가지고 얘를 좀 더 근육질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레이어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내용이. 근데 그 전에 있는 원본을 남겨두고 싶다고 할 때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이렇게 와가지고 필터에서 리퀴파이로 해가지고 내가 막 변화시키고 싶은 대로 막 변화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막 변화시켜가지고 위쪽에는 막 옷을 입은 것처럼 바꾸고 위쪽에는 막 후드를 입은 것처럼 막 이렇게 바꾸고 밑에 쪽으로 막 내려갈수록 뭔가 갑옷을 입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쭉쭉쭉 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바지를 입어가지고 좀 두툼한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여기는 장화 같은 거를 신어서 장화 정도가 되는 두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변형을 한 다음에 이전에 있던 모양과 비교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렇게 레이어를 듀플리케이트로 복제를 해가지고 미리 남겨둔다면 서로 껐다 켰다 하면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 뒤에 있는 거 켜두고 껐다 켰다.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쭉쭉 보도록 합시다. 뉴필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레이어를 무슨 색깔로 다 채울 거냐. 이거는 필 레이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요. 이전에 없던 개념인데 레이어를 한 가지 색을 선택해가지고 한 가지 색으로 다 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나는 여기를 다 채우고 싶은 게 아니라 까마귀 모양으로 따로 채우고 싶은 거야 라고 한다면 채널에다가 알파를 만든 다음 알파에다 뭐 넣으면 돼요? 까마귀 모양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 까마귀 모양을 넣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 뭐 도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아니면 뭐 외부에서 검은색 흰색으로 된 이미지를 가져와도 돼요. 커스텀 쉐입을 눌러보면 이 포토샵에 있는 이 도구 툴에 있는 건데 커스텀 쉐입을 눌러보면 여기 쉐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많이 없지?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기능 눌러보고 여기서 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어펜드를 해서 다 더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런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인가? 비둘기 모양이 있죠. 클릭하고 드래그 하다가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1대1 고정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냥 그대로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얘도 레이어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면 그대로 선택됩니다. 자, 끄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필 레이어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바깥으로 바꿔준 다음에 바깥쪽에 검은색 채워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대체 이 행동을 왜 하는 거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필 레이어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얘가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만약 단색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그 단색이 픽셀 단위로 여기를 다 채우잖아요. 그럼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 한 장 새로 만든 것과 용량이 같아요. 근데 필레이어로 가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모아놓은 거면 용량이, 이를테면 여기 전체 다 메울 때 16메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500kb도 안 해요. 100kb도 안 해, 심지어. 왜냐면 컬러 지정, 범위 지정이거든. 끝이야. 그리고 심지어 픽셀도 지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활용됐었던 이 점의 개수에 맞춰가지고 용량이 바뀌거든요. 뭐야? 뭐 이런 게 생겼어? 학습 도구가 생겼네? 어, 얘는 처음 봤어요. 얘, 얘네도 물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포토샵이 쓰기 쉽다를 강조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지금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러분들 게임들 중에 그 뭐지? 게임 서비스 5년 넘게 한 게임에 새로 그 뉴비로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게임 뉴비로 들어가면 무슨 취급받아요? 생초보 취급받죠. 포토샵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얘네가 몇 년 동안 이 기술을 쌓았냐면 무려 15년 이상이에요. 포토샵이 시작된 게 1995년 그때 해가지고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술을 축적했다고 친다면은, 그럼 몇 년이야? 23년을 쌓았거든요. 그간에 쌓인 기술을 다 배워야 되는 거지. 한 방에. 그거 언제 다 배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쓰는 것만 배우면 되는데, 내가 이 필레이어에 대한 거를 왜 설명해 줬냐면, 이거 나중에 우리 그 노말 진행할 때 쓰는 프로그램들 중에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개념이 또 나와요. 같은 개념이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레이어, 그 다음에 뉴 필레이어, 벨트, 레이어 스타일도 있지. 이것도 레이어 스타일을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블렌딩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블렌딩 옵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얘가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보이도록 바꿔드릴게요. 100%, 100%잘 보이지?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튀어나오고 들어가게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을.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튀어나오고 들어가게 할 건지를 정해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빛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얘가 그 3차원 그 뭐라 그래야지, 부조처럼 마치 꼭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사이즈 정할 수 있고, 소프트를 정할 수 있고요. 부드럽게 하기. 그리고 테크닉에 보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연산할지 정할 수 있는데, 딱딱하게 하기, 그죠? 이건 진짜 매우 따끈어지게, 이게 막 금속처럼 이렇게 금속으로 뜬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고요. 소프트를 넣으면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고요. 이게 블러예요. 그래서 디렉션을 위에서 아래로 할 건지 아래에서 위로 할 건지, 그리고 뎁스를 어느 정도 파이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건 뎁스는 좀 뭐 하는 거냐면 높이 값입니다. 높이를 높게 해주면 뚜렷해지겠죠, 상이. 그래서 크리스피아 하드, 치젤 하드가 있고 치젤 소프트가 있고요. 자, 하드랑 소프트랑 약간 다릅니다. 이게 꺾이는 면이, 그죠? 꺾이는 면이 강면을 부드럽게 하기가 소프트고, 강면을 강면 있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하기가 하드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스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꺾이는 면이 어떤 식으로 생성되게 할 건지 생성 조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를 요 끝에 있는 부분에서 다 처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게 조금 더 뚜렷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쪽은 다 이 색깔로 채워지도록, 밑에 어두운 색깔로 채워지도록, 반대로 들어가면 요런 식, 요런 식, 요런 식으로 각각 다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걸 그대로 씁니다. 안티얼라이트를 매겨서, 이게 지금 여기는 잘 안 나올 건데, 여기 지금 보면 막 깨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안티얼라이트를 먹이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좀 티가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컬러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컬러를 정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정해줄 수 있고요. 흰색으로 정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겠고, 얘를 블루로 정한다면 블루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게 그 불투명도, 약하게 하기, 세게 하기, 그리고 혼합 옵션을 스크린으로 하기로 하면은 검은색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색깔로 더 밝게 하는 거고요. 이거를 멀티로 바꾼다면 어둡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검은색보다 어두울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검은색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합성을 또 줘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여기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 레인지를 얼마로 할 건지 이거를 바꿔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 텍스처를 따로 넣어가지고 텍스처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할 건지 이거를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텍스처는 여기에서 텍스처 스케일을 조절을 해가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할 건지를 정해줄 수도 있고요. 뎁스를 정해서 얘가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얘가 너무 좀 옅게 나오거나 이런 거를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인버트 눌러가지고 바꿔줍니다. 스케일 깊이를 바꿔줘. 여기 이거 합성되는 합성 방식도 따로 하나 있어야 되는데, 멀티랑 하이트랑 그리고 서브트랙트랑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없으니까 빼고. 그게 베브레인 엠보스였습니다. 뭔지 알겠죠? 네. 버튼 같은 거 튀어나올 때 만들 때 포샵에서 옛날에 UI 한다고 하면 맨날 저것만 썼었어.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들거든요. 버튼 하나 만들고 여기다 컬러를 지정해줘요. 이거 P 패스로 돼 있네. 쉐입 됐다. 필에서 필 뭘로 할까? 아무거나 고르자.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색 하나 고르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옵션 이거 레이어 스타일 띄운 다음에 베벨 앤 엠보스 바로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뭐 홈페이지 버튼이죠. 흔히 보는. 다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쉐입이 여기 막 수백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옵션을 정할까? 우클릭한 다음에 카피 레이어 스타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애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우클릭하고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하면 한 방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UI 할 때는 맨날 이것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눌러가지고 쉐입에서 쉐입의 합성 방식을 서브트랙터를 한 다음에 안쪽에다가 구멍을 또 이렇게 뚫어주고요. 이렇게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거. 자, 이건 이렇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옵션 계속 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일단 얘를 색을 회색으로 바꾸죠. 잘 들어가기 쉽게.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는 외곽에다가 어디 갔니? 예. 스트로크는 외곽에다가 라인을 넣어주는 거예요. 라인 두꺼우면 두껍게 넣어지겠죠. 얇게 하면 얇게 넣어지는데 라인을 넣는 기준을 안쪽으로 넣을 건지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넣을 건지 센터 중앙에 넣을 건지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웃사이드에다 넣고 사이즈를 크게 키운 뒤에 컬러 타입을 필 타입을 컬러로 필을 할 건지 그라디언트로 필을 할 건지 아니면 패턴으로 필을 할 건지 정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게임 UI 하면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쓰는 게 이 기능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게임 가면은 캐릭터 선택하면 주변에 이렇게 반쯤 선택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자주 보던 거. 그게 다 이 기능에서 이어져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처음 나온 게 12년이 넘었어요. 이거 되게 오래된 애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없죠? 예. 이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스트로크는 그렇고 이제 이너 샤도우라는 게 있는데 이너 샤도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너 샤도우도 이제 이거 들어가는 걸 좀 깊게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상한 자 뭐 이래가지고 뭐 할 수 있겠죠. 멀티플라이로 돼 있거나 노말로 하거나 합성을 이를테면 나는 그림자가 아니라 밝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화이트로 바꿔주고 디스턴스랑 초크랑 이제 요런 거를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밝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영역을 따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죠. 이너 섀도우, 이너 글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너 글로우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는데 이너 글로우는 사실 내부 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기능은 원래 밝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좀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웬일이니? 이렇게 밝아지죠. 더블 클릭해서 얘가 점점 더 밝아지도록 이 사이즈를 늘려볼게요. 바깥쪽이 밝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색이 흰색이니까 밝아진 거지. 검은색으로 바꾸면, 그리고 내가 이걸 노말로 놓는다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부 광원이 내부 광원으로 쓸 수도 있는데 합성식만 바꾸면 내부 어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건 언제 쓰냐면 이건 지브러시에서 여러분들 문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브젝트를 지브러시에서 도장처럼 튀어나오게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토샵을 배우고 있는데 지브러시에서 문양 만드는 작업의 기본 과정이 여기 들어가요. 이것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버텨라. 버텨라 외우면 살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세팅이라는 기능인데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아무도 안 써요? 아, 쓰나? 뭐 어쨌든 컬러 오버레이라는 게 있고, 컬러 오버레이는 컬러를 뒤덮는 겁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의미 없는 기능이죠. 컬러 오버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컬러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있어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그라디언트를 이 위에 씌워주는 겁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패턴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웃글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거는 노말로 바꿔준 다음 검은색으로 해준 다음에 이거를 바깥쪽으로 영역을 이렇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색이 얘랑 같은 색이면, 그리고 얘가 스프레드 값이 100%고 요게 오파시티가 100%면 요렇게 보여요. 그대로 늘어나 보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얘를 뭘로 볼 수 있냐면 영역을 크게 키운 그 오브젝트의 외곽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블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외곽에, 외곽 모양에. 이거를 가지고 사실 원래 그러자고 만든 거 아닌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색상을 조금 더 바꾸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이제 이것과 상반해가지고 또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이너글로우 있었죠? 이너글로우 넣고 그 다음에 얘 안쪽에 들어있는 컬러를 외곽 컬러랑 같이 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외곽을 한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흐려지는 애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합성을 한 상태로 반전을 하면은 어두운 상태에서 밝게 튀어나오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지브러시 갖고 가가지고 그대로 튀어나오게 하면은 얘 모양대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응용할 수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부조나 문양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세요. 영상으로 남겨놓을게요. 그래가지고 아우터글로우로 돼 있고 드롭 섀도우 있고, 이건 이너 섀도우랑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게 레이어 블렌딩이었어요. 레이어 블렌딩 옵션을 없애고 싶은데 이게 이펙트만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타일로 올라가서 얘를 없앨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만들어둔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를 또 쓰고 싶다, 그럼 뉴 스타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 스타일을 없애야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다시 보일 수 있도록 색을 칠해주고요. 컴온, 컴온, 뭐 하는 거야? 어, 이건 위험한 버튼이에요. 이거 없애야 돼. 저게 뭐냐면 그 어도비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툴의 라이브러리를 그 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앤데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일단은 필요하면 만들어서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계속 레이어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레이어 해가지고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이 있었는데 그 필레이어라는 게 다가원에 보던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 나왔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패턴 오버레이, 그리고 컬러 오버레이랑 같은 거예요. 컬러 채우기, 그라디언트 채우기, 패턴 채우기.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무 좀 1차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개념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New Adjustment Layer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희한한 게 이건 조정이랑 같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패스하도록 할게요. 편집도 편집인데 조정. 자, 그리고 조정이 애저스먼트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레이어에서 쭉 내려갑시다. 벡터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있는데 우리 레이어 마스크 배웠어요 방금 전에. 이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검은색 흰색. 그리고 벡터 마스크는 뭐냐면 벡터 마스크는 이제 저거랑 같은 거예요. 요거 이거랑 같은 거예요. 쉐입으로 돼 있는 상태. 이거 쉐입으로. 펜 누르고 펜 툴을 불러 올려면 펜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쉐입으로 돼 있는 애를 클릭하면은 이제 펜 툴이 불러지거든요. 이게 벡터 마스크예요. 현재. 왜 벡터 마스크냐면 얘는 안쪽에 빨간색으로 칠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체가 칠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외곽에다가 이거를 여기까지만 칠할 거야 라고 점점을 찍어가지고 이걸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점과 곡선에 의해 표현되는 이미지를 벡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점과 선에 의해서 표현되는 이 이미지를 내부에 빨간색만 채운 거기 때문에 벡터 마스크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패스에 들어가면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쉐입 패스인데 저거를 벡터 마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고 설명하고 넘어가냐면 안 쓰기 때문이에요. 딱히. 저거는 어디서 쓰냐면 일러스트레이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또는 포, 어, 플래시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서 씁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돼 있는데 이건 뭐야? 클리핑 마스크는 그냥 중간 클릭 아니었어? 이게 단축키가 저거였네. 어디있냐? Alt 컨트롤 G. 예. 나 Alt 누르고 여기 가운데 클릭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Alt 컨트롤 G구나. 이런 게 있네. 자, 그리고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스마트 오브젝트란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 이미지 안에 이를테면 내가 비둘기를 120마리를 넣었어요. 아주 작게 먼 산에서 날아가도록. 근데 클라이언트가 얘기하기를 미안, 비둘기가 아니라 독수리야, 이런 거죠. 그럼 120마리 넣은 거를 다시 넣어야 되나? 그 자리에 똑같이?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스마트 레이어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원본 레이어를 비둘기에서 독수리를 바꾸면 현재 들어가 있던 애들이 동시에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것에 대한 거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비디오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 레이어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포토샵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비디오 제어 기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디오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영상 배우기 싫잖아. 만약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신다면 도움말을 보고 저한테 알려주시는가. 이 영상 관련이에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레스터라이즈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타입을 변화시키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쉐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쉐입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위에다가 브러쉬로 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브러쉬로 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브러쉬로 칠하려고 보니까 이거 레스터라이즈 돼야 쓸 수 있어요. 레스터라이즈 할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라고 하면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포토샵이 꺼질 것 같아. 안 돼. 어, 에? 아, 그러면은 저게 필요해.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 아니, 그래픽 카드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래픽 드라이버의 업데이트. 엔비디아 그래픽, 지퍼스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있거든? 그거 업데이트 시켜줘야 될 수 있어. 근데 제가 지금 저렇게 뜬 거는 왠지 모르게 뜰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르게 저는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거 복구됐죠? CC 2018부터는 자동 복구되는 그 지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장난 아니지 않냐? 옛날에 이런 거 없었거든? 근데 방금 전은 내 실수가 아니었잖아. 내 실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 복구해준다니까. 돌았어요, 정말. 미친 기능이야. 훌륭하다!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아이디 필요 없고. 아, 나 진짜 이 뒤 이거 떠 있는 거 너무 싫은데, 진짜. 이거 좀 없애고 싶은데. 그, 첫째 화면을 바꾸는 거는 에이트 들어가서 사실 할 수 있긴 한데, 제너럴 들어가서 첫 번째 화면을 쇼 스타트 워크 스페이스 웬 노 이거 해주면 없어지거든. 안 없어지네. 그리고 또 뭘 또 해줘야 되나 보다. 아야, 그냥 넘어갑시다, 빠르게. 이거 가지고 시간 끌 수 없어. 자, 어디까지 설명했지? 레스터라이즈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세 있잖아요. 이거 우클릭해서 그냥 레스터라이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서 우클릭하면 여기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있죠?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비트맵이에요. 왜 이게 비트맵인지 알 수 있냐? 비트맵으로 바뀌면 이렇게 문질러지기 때문이에요. 이걸로 이렇게, 그죠? 해가지고 막 비둘기 영혼 막 이런 거 해볼 수 있죠. 꿈속에 나오는 비둘기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거 없어져라. 자, 그리고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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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오브젝트 비디오 레스터라이즈 뉴 레이어 베이스드 슬라이스. 이거 넘어갑니다. 이거 홈페이지에서 쓰는 거예요. 이 슬라이스를 뉴 레이어 베이스드로 해가지고 슬라이스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하면은 화면상에 홈페이지용 그 저기 뭐지, 하이퍼 링크 그 영역이 나오거든요. 하이퍼 맵이라고 그러나? 그거 뭐라고 하는데, 나 옛날에 홈페이지 만들 때 그거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간 그거 막 뜨는데 겁나 귀찮아요. 다 잘려요, 막 화면이. 자르지 않습니다. 툴도 안 쓸 거예요, 저는 앞으로 영영. 그룹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룹 레이어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위에다가 뭐 얘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빨리 해볼게요. 이를테면 뭐 레이어 하나를 만들고, 레이어 하나 만든 거에다가 여기는 상의 그래가지고 상의를 막 칠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칠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칠해도. 이렇게 칠한 다음에 야 하면 이렇게 되죠. 어, 그 클리핑 마스크 컨트롤 알트 G.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블루를 고른 다음에 바지를 칠할 거야. 그리고 바지를 막 칠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G. 바지 칠했죠. 네. 그 다음에 신발 칠하고, 신발 칠하고 컨트롤 알트 G. 풀렸다. 컨트롤 알트 G. 됐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 방에 다 하는 것보다
나는 이 옷만 따로 안 해서 그림자도 따로 칠해야 되고 빛도 따로 칠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클리핑 마스크가 막 걸어다 버리다 보니까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얘를 그룹화 시킬 수 있어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레이어를 넣고 이 레이어 안에다가 이제 따로 멀티플라이나 뭐 이런 걸로 따로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이 안에는 이쯤에서 그림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림자 막 칠한 다음에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자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 가지고 손가락 어디 있니? 툴이 아직 그대로 있구나. 됐죠? 이렇게 막 들어가서 스트렝스가 24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흩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자 막 흩뿌리고 이거를 멀티플라이로 바꾸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면 요거를 줄여가지고 여기서 여기가 클리핑 마스크가 안 되니까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뭐 누르면 돼요? 마스크 누르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룹에 마스크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룹이 필요합니다. 레이어의 그룹 레이어. 언그룹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룹 풀리겠죠? 하이드 레이어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레이어 숨겨지겠죠? 눈 껐다 켰다 하는 거. 단축 키는 컨트롤 콤마. 이거 처음 알았네. 컨트롤 콤마. 그리고 레이어에 어떤 기능이 또 있냐면 어레인지 기능이 있어요. 레이어 어레인지 기능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것도 UI 할 때밖에 안 쓰는데 지우고 지우고 잠깐만요. 뭐 하나 만들어 볼게. 뉴 레이어 만들고 레이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선택한 다음 방금 전에 내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했었는데 여러분들 Q 누르면 갑자기 브러쉬를 칠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질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되게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레이어가 변하고 그거 뭐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퀵마스크. 이게 뭐냐면 이 부분만 선택을 해제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퀵마스크에서는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선택 영역이 이렇게 원래 투명하게 돼가지고 끝에만 눈금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칠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한번 만들어 뒀는데 인기가 많아서 계속 넣고 쓰고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할 게 많으니까. 자, 레이어에서 뭐였지? 어레인지. 자, 동그라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에다가 이런 색을 칠하고 이거를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흩뿌려 놨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정렬돼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곰곰이 고민을 하겠죠. 언제 정렬하지? 이러고. 다 선택한 다음에 무브 툴 있을 때 중간으로 정렬하기. 중간 정렬됐죠? 그리고 순차 배열하기. 순차 배열되기. 이렇게. 오와이어를 정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 정렬하기, 그 다음에 중간 배치하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포토샵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UI 할 때 씁니다. 자, 그리고 날리고 레이어에 있는 어레인지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룩 레이어. 이거는 레이어 잠금이고요. 요거였어요. 처음에 배웠던 거. 그리고 레이어 기능 끝나간다. 머지 비집을 보이는 거 다 합치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특수 기능이 있는데 이게 단축키도 없고 메뉴에도 없어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다 누르고 2 누르는 거 있거든요. 그게 메뉴 없어. 보면 아무데도 안 나와 있거든요. 명령에도 없어요, 심지어. 근데 그런 기능이 있어요. 신기하죠? 없어. 아무데도 봐도 없다니까. 진짜로. 컨트롤 시프트 2라고 돼 있는 거는 그냥 다 합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쳐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뒤쪽에 내가 편집을 하려고 따로 만들어뒀던 레이어 구조가 다 뭉개져요. 그러면서 그냥 다 내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만 누르는 게 아니라 알트도 동시에 누르면서 E를 누르면 위로 띄워요.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밑에 있는 레이어를 보존해요.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었고, 레이어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